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조금 뜸했는데요.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바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짝 저의 상황을 좀 공유 드리자면 미국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책 제작 의뢰가 있어서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 내 집 마련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영상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지난 영상들이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알리바바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최근 주가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알리바바 주주분들은 1년 이상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알리바바를 비롯한 이 중국 주식에 대한 잡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영상들을 못 보셨거나 혹은 알리바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알리바바 역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2020년 10월에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달에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파이낸셜의 IPO, 그러니까 상장을 막았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7.5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해 9월에 알리바바의 핀테크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세계의 사업부로 분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 달에는 알리바바 등 중국 주요 대형 테크주들에게 공동의 부를 위한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동안 꾸준히 알리바바에 대해 다뤄왔는데요. 지난 영상들을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고 각 영상에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하고 홍콩에 상장하겠다고 해서 중국 테크주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소식 하나하나에 정말 크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디디추싱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를 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다른 중국 주식들도 상장 폐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상장 폐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상세히 다뤘는데요.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불이행하면서 찍힌 상황입니다. 과거 디디가 상장하려고 할 때 중국 국가사이버정보사무실은 최근 민감한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미국에 상장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디디는 이를 무시하고 미국 주식 상장을 강행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 정부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무시한 디디를 강제로 상장 폐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으면서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정부 방침에 맞춰서 대규모 투자, 아까 얘기했던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정부의 말을 잘 듣고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디의 상장 폐지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 경영진도 직접 나서서 상장 폐지 리스크는 없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중국 증감에도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최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실, 즉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EIE 구조로 된 중국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킬 것이라는 소식은 완전히 잘못된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밀접하게 논의 중에 있고요. 지금 시점에도 미국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는 여러 중국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 강화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히 다뤘지만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를 통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자마자 알리바바의 주가는 그날 하루에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우선 매출은 3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살짝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3.3억 달러로 YOY 10% 증가했고 순이익은 44억 달러로
YOY 39% 감소했습니다. 연간 활성 이용자 수는 12.4억 명으로 YOY 5%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주력인 이커머스 부분의 매출은 YOY 31% 성장했고 미래 먹거리 핵심인 클라우드 부분은 YOY 33% 증가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인 글로벌 활성 유저 수는 전년 대비 20밀리언 정도 증가했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익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작년 대비 투자를 크게 늘렸던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알리바바는 약 14억 달러를 타오바오, 로컬 소비자 서비스, 커뮤니티,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 등을 중심으로 투자 지출을 늘렸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에 투자한 16억 달러가 없었다면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60억 달러가 되었을 거고 이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분기에 미래의 먹거리가 될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은 매출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최근에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알리바바와 유사한 미국의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알리바바와 아마존 모두 이커머스 등 여러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점하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해서 신사업 등의 투자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영업이익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매출이 잘 나오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투자 지출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등으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것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바로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매우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향후 1년 성장률을 20에서 23%로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알리바바의 연평균 성장률이 30% 대비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은 알리바바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조금만 안 좋거나 가이던스가 조금만 안 좋아도 주가가 엄청 빠지는 장이잖아요. 최근에 더큐사인이나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실적이 월가가 예상한 그런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라는 요인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했으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안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소식을 또 보면은 알리바바가 오랜 기간 동안 최고 재무 책임자, 즉 CFO 역할을 수행해온 매기 우를 대체하고 이커머스 부분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가가 바로 쏘기 시작했으니까요. 알리바바가 마윈을 시작으로 이 고인물들을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을 개편하라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알리바바의 주가 그래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주가 그래프가 아니고요. 이 검은색 선은 알리바바 시총을 나타내는 선이고요. 초록색은 알리바바의 Price to Sales Ratio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시총이 줄어들고 있고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주가는 빠지니까 이 Price to Sales Ratio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은 알리바바 같은 기업에 정말 여전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밸류에이션입니다. 물론 알리바바가 중국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엄청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요. 보시면 이 2등 JD.com이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메인 경쟁사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지금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여전히 1등을 점하고 있지만 이 JD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D와 핀도더를 알리바바의 3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투자를 한다? 저는 알리바바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리 JD와 핀도더가 지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리바바의 밸류에이션에 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한다. 저는 좀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2021년 2분기 기준 여전히 중국 내에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저희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하자면 저희 커뮤니티 멤버분들에게는 이전에 공유 드렸는데요. 적정 주가를 212.49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123.91달러 대비 71.49%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피터 린치 형님의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은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 이 기간은 몇 주, 몇 개월,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은 기업의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털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투자하는 것이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의 핵심이다.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알리바바에 적용할 수 있는 피터 린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저는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고 이 투심이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투자 실패를 겪는데 저라고 뭐 별 수 있겠나요?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다른 몇몇 유튜버처럼 저는 과거 영상을 지우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다뤄왔던 영상들은 계속해서 게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알리바바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지난 영상들의 악플도 좀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탓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거는 그동안 제가 다뤘던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 영상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달려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가 뭐 자동으로 삭제하는 댓글 말고는 저는 댓글을 지우지 않을 생각이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 싶기도 하고 꾸준히 좀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냅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 업데이트를 공유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공부를 미리 많이 해둬서 다시 올 강세장에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동안 올려드렸던 투자 공부 시리즈와 앞으로 올라올 투자 공부 시리즈를 같이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